21번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한 문제씩 나오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함축적 의미는 첫 번째. 자, 선생님은 함축적 의미를 거의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들아 주제 추론이라고 생각해. 주제 추론. 그래서 거의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주제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숨겨서 그거를 함축적이라고 하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추론보다 조금 어려운 유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최신 출제 트렌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여기 먼저 봐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해석은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즉, 읽어가지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다만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먼저 읽고 이것의 방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밑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려해서 반드시 주제 안에서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부정어는 없는지, 연결사, 뭐 예를 들면 뭐 however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없는지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신 출제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으면서 한번 가보자. 글의 전반적인 요지 동그라미, 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밑줄 친 문장이나 어구가 글 속에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 즉 주제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파악 문제 유형 중에서는 그러니까 글의 흐름,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걸 묻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이 3점 문제,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출제가 되면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이 되겠고요. 수능에서 워낙 까다로운 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어떤 학교는 이런 문제를 3개씩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줄 친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제들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비유적 표현 밑줄, 비유적 표현이나 그러니까 문학적이거나 아니면 빗대어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짝 변형된 밑줄, 수거적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에 꽂히지 말고 다시 밑줄, 글의 요지에 비추어 해당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글의 요지에 비추어야 됩니다. 그냥 그 밑줄만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에 맞춰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시적 표현 동그라미. 대명사나 지시적 표현을 밑줄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지칭 추론과 비슷하지만 글의 요지와 관련 지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non-stick frying pa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수능 문제였는데 자, 함의 추론 문제 나올 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 non-stick. stick이라고 하는 게 sticker이니까 들러붙지 않는 후라이팬을 말하는 거지, 그치?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니까 후라이팬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들러붙지 않는 후라이팬이야.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맥락 속에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주제 추론이라고 했지?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데를 먼저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이 어디 돼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like transforming yourself into non-stick frying pan.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transform, 형태를 바꾸는 거죠. 변형시키는 겁니다. 너 자신을 into 무엇으로 들러붙지 않은 frying pan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You can still fry an egg. 여러분은 여전히 달걀 후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달걀이 팬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근데 고3 시문인데 진짜 계란 후라이 만드는 방법 얘기하는 글이겠어? 이거 엄청난 비유겠지?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주면 되는 건데요. 우리 반 전부 다 형광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 우리 형광펜일 때 노란색 형광펜은 어떨 때 쓰는 것이에요? 노란색 형광펜. 그렇지. 이 글의 중심 소재. 다시 말하면 이 글의 주인공을 나타낼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신데렐라에다가 표시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신데렐라고 적었네. 미안해. 중심 소재라고 적자.
이 글의 중심 소재에다가 적는 표시하는 것이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요 중심 내용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 중심 소재인 키워드에 대해서 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보라색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보라 색깔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 색깔을 쓰라고 할 건데요. 파란 색깔은 대조군이야. 즉 중심 소재와 반대 소재이거나 중심 내용과 반대 내용일 때 그럴 때 파란색을 쓸 거고 이 형광펜을 쓰는 방법 이유는 단 하나야. 뭐냐면 얘들아 모든 지문엔 주제가 딱 하나야. 모든 지문 하나당 주제가 몇 개라고? 하나.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 보통 수능 지문이 문장이 7, 8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7, 8문장이 전부 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문장 보죠. 근데 두 번째 문장 해석이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수능이 훨씬 내신보다 쉬운 거야. 왠지 알아? 수능은 한두 문제 해석이 안 돼도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내신 어떤 줄 아니? 한 문장 해석도 안 되고 영작도 안 되고 단어도 활용이 안 되잖아? 그럼 그냥 틀리는 거야. 사실은 너네가 지금 내신보다 훨씬 쉬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웃기지? 자 그러면은 non-stick frying pan은 적어도 노란색이거나 보라색이겠지. 중심 소재이거나 중심 내용일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경험상 펜에 들러붙지 않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치? 그러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좀 받아들였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문장이 좋아져.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critical이라는 표현 보여요? critical이 중요한 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다루느냐에 있어서 중요하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포커스 유지시킬 것인가 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특히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cattered attention harms your ability to 나오네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 집중력인데 scattered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봐봐 내신은 scattered를 쓰라고 할 건데 수능은 그렇지 않거든? 그 이장은 몰라도 뭐랑 맞는 말이겠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보내는 방법에 그런 능력에 해를 끼친다고 했으니까 중심 소재야 반대 소재야? 당연히 반대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알아주셔야 돼요. scattered는 흩뿌리다 이런 뜻이어서 흩뿌려진 집중력 그러니까 모여지지 않은 그런 집중력은 스트레스를 보내는 방법 그런 능력에 해를 끼친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니까 narrowed focused 굉장히 아주 지역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야? Fixate only on the stressful part of your experience. Fixate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fix 보인다면 고정시키는 거지. 어디에만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도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마치 우리가 방금 읽고 왔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더라? 계란 후라이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후라이팬에 들러붙는 거 안 들러붙는 거야? 안 들러붙는 거지? 그러면 너네 후라이팬에 안 들러붙게 하려면 계란 후라이 해봤잖아. 어때야 돼?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그 다음에 얘를 충분히 예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을 넣으면 엄청 잘 움직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얘기하는 거 non-frying pan은 결국 뭐겠어?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겠어? 아니면 여러분의 집중력의 스포트라이트가 넓어진 상태를 말하겠어? 당연히 스포트라이트가 넓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attentional spotlight는 집중력을 말하는 거고 그게 넓어져야 된다는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들어요?
many more aspects, 아이고, many more of any aspect and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한 aspect, 측면을 더 많이 보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집중을 더 넓게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 않아요?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한 부분에만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narrow focus는요, heighten, 올리다 이런 의미지. 여러분의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지만 widen focus,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진 포커스. 포커스가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turn down the stress level.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번 문장에서 anxiety provoking detail is less important than a bigger picture.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anxiety는 초조함이잖아? 초조함을 유발하는 디테일이 무슨 색깔일까? 덜 중요하대. 뭐보다?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보다. 그렇지. 그래서 초조함을 유발하는 디테일이 파란색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대신에 어떻게 하래요? 더 큰 그림을 가지래요. 큰 그림을 가리는 게 뭐야? 여러분 자신이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들러붙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포커스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고 넓어진 많은 관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보라색깔 형광펜을 한번 들어볼게요. 결국 이 글은 bigger picture, 큰 그림을 가지라는 얘기잖아. 그치? 큰 그림을 가진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보여요 여러분? 어디서 큰 그림을 가진다는 표현? 4번에 having a large view of an experience. 이게 뭐예요? 큰 그림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군데 더 있어요. 또 어디 있어? 큰 그림을 가지세요. 그렇지. developing a wide view라고 하는 게 역시 나와 있죠? 하나 더 있어요. positive. 그러니까 positive는 틀렸지. 왜 안 되는 거야? 그래, 이거는 긍정 부정이 아니라 넓고 좁고잖아. 그치? 그러니까 positive 때문에 답은 3번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어디 있어? 그렇지. broadening one's aspect. 여기 분도 혹시 어때? 관점을 확 넓히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고민했어야 돼. 그런데 2번은 왜 안 돼요? 어떤 한 단어 때문에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돼? 이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의 레벨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identify에서 X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경험에 대해 더 큰 견해를 가지는 건데 beyond its stressful aspects. 이것에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양상을 넘어서서 경험의 큰 뷰를 갖는 거야. 맞았잖아? 5번 taking stress into account as a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 take A into B가 나왔네. 특히 into account라고 하면 A를 고려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겁니다. 뭐로써? 넓은 견해를 발전시키는 원천으로서 고려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어때요, 여러분? 넓은 관점을 갖는 건 맞지? 근데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 넓은 관점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스트레스의 레벨을 그렇지 낮출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큰 그림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원인으로 본다는 거야. 원천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야 너네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거 맞아 틀려? 안 되지? 얘가 지금 스트레스가 더 큰 관점을 갖게 된 원인이에요? 아니 큰 그림이 스트레스를 오히려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더 관점이 넓어진다는 얘기잖아. 그 본문의 내용과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taking into account에서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4번에서 beyond its stressful aspects. 경험에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넘어선다는 게 무슨 말이다? 그 경험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본다, 안 본다? 넘어서는 거니까 안 본다고 하는 거지, 그치? 안 본다고 하는 말은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글은요, 도입부가 있어서 주의에 집중하는 방식이 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의가 산만해지면 실제로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집착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범위를 넓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표현을 보기에서 beyond,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의 범위가 넓어지면 달라붙지 않는 후라이팬처럼 스트레스를 쉽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비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글은 글의 초반부에서 여러분이 소재를 잡아야 돼요. 즉,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었어? 여러분이 어디다가 집중을 할 거냐, 여러분의 집중력을 어디다가 포커싱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이 글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deal with, 다루다, 대처하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주의 집중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다루는 대처 방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non-stick frying pan이 되는 것은 스트레스 요소들이 개인에게 달라붙지 않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달라붙지 않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니까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나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 집중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집중력이 돼야지 better stress management, 더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 넓히면서 widening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더 넓어진 포커스가 더 나은 스트레스 대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한번 가볼게요. 밑줄심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일단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보면 oneself가 목적어고 public to oneself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럼 해석을 하면 oneself는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스스로를 만들다. 어떻게? 스스로에게 public, 공개적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일단 해석은 했어.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공개적인 것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게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을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해석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기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세기에서 19세기가 오면서 개인의 다이어리가 centerpiece, 중심이 되었다는 거야. 어디에서?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현대의라는 뜻이죠. subjectivity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주체의식 같은 것들을 subjectivity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먼저 끊어보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개인의 일기에 관한 거고 개인의 일기가 자기의 주체성을 파악하는데 centerpiece, 중심이 되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어디다가 노란색 하는 거 빼낼 거야? 어디다가 할 거야? 당연히 personal diary에다가 해야 되겠지. 이 글은 일기에 관한 글이잖아. 자, 그 다음에 고3 지문의 위협을 한번 느껴볼게요. At the heart of which라고 되어 있죠? 요 위치를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독해에서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다시 독해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우리 관계대명사 아직 안 했지만 위치가 나오면 사물을 받는다는 것부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것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그것. 근데 주관되면 그리고 그것은, 목관되면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런데 여기 뭐가 나냐면 여기 보면 at the heart of which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at the heart of which라고 해서 앞에 전치사가 붙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위치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것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그리고 그것의 heart, 중심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래서 at the heart of which 하면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이렇게 해석하자. 뭐가 있다? 우리 앞에 장소의 부사구, 그러니까 여기 전면구니까 부사구잖아. 가 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도치할 때 썼거든요. 수일치할 때 선생님 첫 번째 수업할 때 썼거든요. 도치, 장소나 시간의 부사구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개인의 일기가 현대의 주관성, 주체성을 건축하는데 만들어가는데 센트럴 피스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c, 합리적인 이성과 비판의 적용이 있었다. 근데 적용을 어디에 하는 거냐면 하면서 to가 온 거야. application. 이성과 비판을 어디에다가 적용할 거냐면 understanding of world itself.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성과 비판을 적용하는데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personal diary를 말하는 거잖아. 개인의 일기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때 뭐가 필요해? 이성이 필요하고 비판이 필요하잖아. 그럴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일기가 있었다. 뭔 소리야? 이게 고3 지문이야, 얘들아. 일기가 중요해. 뭐 하는데 중요해? 일기를 쓰면 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라는 말을 고3 지문 어떻게 한다고? 개인의 일기는 현대의 주체성의 건설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이성과 비판을 적용해서 세상과 자아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읽고 나서 너네가 무슨 말인지 확 자기 말로 요약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다?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다. 그리고 그것은 선생님이 그리고 그것 이렇게 해석하라 했잖아. 근데 동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주관되니까 뭘 허용했어?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드는 걸 허용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개인의 일기를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이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여러분 보라색깔 형광펜 할 때 보이지 않아요? 일기가 어쩌라는 거야? 일기가 어땠대?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라는 얘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Understanding of a word and self 했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 무슨 말이야?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라는 얘기죠? 다 같은 말로 이해됩니까? 이거 놓쳤어도 여기서 가져오면 돼. 이 세 개 중에 초아야 뭐가 제일 만만해? 뭐가 제일 만만해? 두 번째 거 제일 만만해? 그래, 또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밑줄 우리 먼저 읽고 왔잖아. 밑줄에서 뭐라 그러지? 자기 자신에게 공개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였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 공개한다는 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 일기를 통해 그래. 이렇게 가면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3 선배님들은 여기까지 읽고 답을 고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 하겠어?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이번에는 다이어리라고 표현했네. 근데 그게 중요한 매개체였대.
와, 그 다음에 through이 또 나왔지. 자, 하랑아, 미치가 나면서 어떻게 하라고? 아, 이 저주받은 경력. 한 5분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강아, 위치가 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어디다 적어놔, 나 이마에다 적어놓을까?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리고 그거. 근데 앞에 through가 났으니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그 뭐를 통해서? 이 central media 중심 매체를 통해서 enlightened. light라고 하는 게 빛이잖아. 그래서 계몽시키는 거야.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체가 could be constructed.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무슨 말이야? 계몽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계몽됐고 자유로운 주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계몽됐어? 나는 원래 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계몽된 주체라고 표현한 거야. 모델이요? 모델? 뭐가 된 주체? 아가씨 이렇게 있으면 자기 딴는 의지잖아요. 그쵸? 그쵸? 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줘봐. 뭐라고? 까먹었. 아이고. 하라고요? enlighten. 아, 계몽된. 계몽이 뭔지 몰라서? 눈뜨기 아니고. 계몽운동. 깨닫는. 그래. 계몽 깨닫는 거. 계시할 때 개짜지. 꿈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계몽됐다는 거는 원래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뭐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눈을 떴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뭐라 했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했잖아. 버텨! 고3 거 버텨야지. 그래야 고1기 쉽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죄송한데요. 너네 지금 어떤 세상 살고 있는지 알지? 너네 내신이요. 본문을 아무리 외워도 절대 100점이 나오지 않는 내신이에요. 왠지 알아요? AI 때문에요. AI 때문에 다 바꿔서네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외우는 게 서술형 몇 문제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객관식에다 덜 틀리냐 싸움인데 객관식이라는 거 어떻게 풀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풀면 돼. 그래서 모의고사 풀듯이 푼다는 게 뭐야? 고3 문제 풀듯이 풀면 된다는 거야. 고3 거 했는데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안 어렵겠어? 계속 가볼게. 자, 이때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기는요, 제공합니다. 어떤 거요?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where이 아직 공부 안 했을 수 있지만, 관계 부사라고 해요. 그 말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스페이스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공간이야? 그 사람이 다이어리를 써요. 자신의 whereabout, 어디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내 감정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내 생각은 어땠는지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 다시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던 entry, 어떤 들어오는 사건, 그리고 happenstance, 다 뭐 일이란 뜻이야. 그런 것들이 랜덤은 make의 완벽한 동의어여서 뭐로 만들어지냐면 인사이트와 내러티브가 된다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 내가 했던 일들을 적었는데 그걸 쭉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너네 일기 쓰면 다시 앞에 돌아보잖아. 읽으니까 전혀 관련 없었던 보였던 사건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아 지금의 내 이 감정이 2달 전에 있었던 이 일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 깨달음이 오잖아.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와 이야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즉 뭐 한다는 거야?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무슨 색깔 해야 돼요? 보라색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이야기, 서사를 만들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뭐를 allow for, 허용할 수 있게 돼?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자기의 주체성의 형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야. 민재 여기서 말하는 주체성의 형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주체성의 형성? 고등학교 선배님들은요 주체성의 형성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고3 은 1년 공부하잖아. 우리 모두 철학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거든.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걸 수 있고 그건 크게 두 가지야.
고등학교 3학년을 많이 안 해봐서고 두 번째는 국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뭐 영대국으로 살아? 영어 공부하면서 국어를 늘려야지. 자, 시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주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시은이랑 같은 학교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쭉쭉쭉 읽어봤으니까 그만 읽어보고요. 왜냐면 결국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 It is in that context that the idea of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d. 자, 이 문장의 구조가 보일지 모르겠네. 민재야, 이때 대시 무슨 대시게? 넌 나랑 했다. 이때 대시 무슨 대시게? 알아맞혀 보세요. 잘 안 보일까? 이때 대시 무슨 대시게? 응? 일단 이디즈로 시작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민재야 뭐 아니면 뭐야? 둘 중에 하나니까. 이때 강조 구문이거나. 잘한다 민재야. 쟤 나랑 주말에 공부하잖아. 진짜요? 응. 에? 수업.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거 몰라? 헐. 파이팅. 정확히는 단둘은 아닙니다. 선생님 주말에 특강해주잖아. 분단 기출문제 풀어주잖아. 그때 한 거야. 자, 민재야 너무 잘했어. 그러면 둘 중에 뭐게? 가지워진 조화 있게 강조구문이게. 강조구문입니다. 잘 찍었어요. 자, 뭘 강조하는 거냐면 in that context 이거야.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맥락, 환경이라 뜻이야.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문장의 주어고요. emerge가 동사가 됩니다. 아이디어가 emerge, 나타납니다. 이게 되는 건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하면서 of가 설명해 주는 거야. self인데 뭐로서의 self야? 만들어지고 탐구되는 self야. 뭐로? words, 단어로. 수원아, 무슨 색깔 먹어? 노란색. 왜? 그 다이어리랑 Give me a five. 나 너무 재밌다 그 사람 질문하는 거. 니 너무 잘한다. 여기서 이거 다이어리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다이어리를 써서 일기를 써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탐구도 된대. 자기가 만들어지고 탐구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고 그게 construction of subjectivity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근데 왜 워드가 왜 이러고? 왜 노란색일까요? 이래. 일기잖아. 일기를 말하는 거거든. 일기를 지금 현재까지 노란색으로 해왔죠? 그러면 words가 왜 일기야? 일기를 뭐로 쓰니까? 단어로 쓰니까. 왜? 당연히 괴로워야지. 여기서 지금 너무 할만하고 행복하잖아? 그럼 내가 재미가 없어. 니네가 괴로워야 돼. 딱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가졌는데 여기 다 머리가 막 50개씩 빠져있으면 좋겠어. 탈모. 하루에 50개는 빠진대.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다이어리는요. 되게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엄마라 하더라도 내 일기 읽으면 진짜 짜증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요.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오픈, 퍼블릭, 열어준다, 공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요. 그 일기라고 하는 굉장히 private, 아주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러면 모두 되는 거 자기 자신이 become an object for self-inspection and self-critic. 자기 검사와 자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기 쓰는 사람도 좀 공감할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다 풀어놓은 거지만 그걸 다시 읽음으로써 나를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잖아.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답이 뭘까요? 뭐 한다는 거야? 일기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라고 하는 주체성을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 아니겠어요? 그거에 가장 가까운 걸 고르라는 거. 즉 이 글의 주제랑 완전히 연결되어 있죠? 정답 몇 번이야? 표시돼 있잖아.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어리라고 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 means of reflecting on oneself.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reflect라는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 reflect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lex라는 말은요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flect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기가 벽이야. 벽이면 이렇게 왔다가 치고 가는 게 reflect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수빈이가 잘 얘기했지? 반사하다라는 의미 너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아. 물리적인 것부터 해볼게. 반영하다. 반영한다는 게 뭔지 알지? 그 물에 그 호수 같은데 나무가 이게 비치는 것도 반영하는 거잖아. 이게 갖다 대는 것도 반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울 치료 같은 거야. 거울을 앞에 보면 내가 리플렉트 되잖아. 그래서 자기를 비추어 생각한다고 해서 심사숙고하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몇 절 두 번째 반영하다가 살짝 막 수업의 내용을 반영하다 이런. 맞아. 거울이 있고 이렇게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리플렉트야. 근데 왜 거울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니가. 거울 우리 여기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있으면 그게 이게 들어갔다가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상이 거꾸로 맺힌다 이런 거 안 들어봤어? 작년에. 네, 죄송한데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reflect는 어떤 의미일까? reflect on oneself.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심사숙고. 그렇지. 자기를 심사숙고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민즈는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볼까? 얘들아 민즈 S는요 복수형의 S가 아닙니다. 꼭 중요한 거 얘기해 저는. 민즈 S는요 수단이라는 의미의 S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단을 말할 때는 당연히 민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이어리라고 하는 writing 글쓰기를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라는 표현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고르고 만족하면 고3 질문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지. 자, 거기 봐봐. 형광펜 들고요. 노란색 형광펜 들고요. 다이어리에 해당하는 표현도 찾아봅시다. 1번에는 writing이 있었고요. 2번에는요. 다이어리 있네. 3번에는요. writing. 4번은요. alternate table는 또 다른 자아를 안 듣는데? present 제시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4번은 죽어도 깨도 답이 아니지. 자, 그다음 5번은요. writing about selfhood 어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니까 이거 다 일기 아니야? 네. 그 writing about selfhood 전부 다 갈 수 있겠지? 네. 자, 그럼 이제 가보자. 2번은 왜 마음에 안 들어? 아, 잠깐만. 탐모. 아이덴타이피. 탐모. 잠깐 탐모. 아니, 알았어. 탐모. 아, 탐모. 우리 반 이거 안 했지? 진짜? 오, 잘한다. 그 우리 가은이랑 하랑이에게 바칠게요. 난 mentioned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 오답을 분석하는 방법이야. 오답 분석 방법. 얘는 본문에서 언급이 되지 않아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떠들더라. 앞머리 귀찮아 죽겠네. 자, 그 다음에 NT는요. not true예요. 나수빈 씨가 얘기해보세요. not true니까. 나트는 좀 사실적이지 않아요. 포괄. 뭐해? 섞여.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렇지. 그 다음에 TG는요. to general의 줄임말로 문두저지시나?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는 본문에 다루는 주제보다 너무 넓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TS는요. to specific. 무슨 말이야? 너무 지역적이어서 너무 자세해서
그래서 답으로 담기엔 너무 조금만 얘기하고 있다. 이럴 땐 T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납투른지, 남멘션인지, 투 제너럴인지, 투 스페시픽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잘했어, 강원아. 잘 필기를 잘하고 있구만. 자, 2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나는 딱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있는데. 아이덴티티? 나는 빌드면서 아이덴티티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정체성을 쌓아 올린다는 게 주체성을 구성하는 거야. others가 마음에 안 들어야지. 왜? 남의 얘기 보는 거야? 내 얘기 보는 거야. 그래서 others X 치고 무슨 오답 유형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남멘션으로 벗어야겠다, 그지? 언급 안 했어, 다른 사람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Exchange feedback in the process of writing. 글을 쓰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Exchange feedback에서 남멘션. 피드백 주고받는 얘기 했어, 안 했어요? Exchange feedback X. 그 다음에 4번에 create라는 alternate ego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내 자아 말고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아를 만든다는 거야. 말하자면 부캐를 만드는 거지. 부캐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제시한다는 거야.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alternate ego라는 게 제2의 자아라는 뜻이야. 제2의 자아 얘기했어, 안 했어? 남멘션 언급 안 했잖아. 왜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일기가 중요해 이렇게 말했는데 일기가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얼터네이트 에고에서 X 남멘션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디벨롭 토픽. 그렇지. 토픽을 발전시킨다. 토픽에서 마음에 안 들겠지? 토픽에서 X. 좋구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비추신 부분을 주어진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여기가 해석을 해보면 뭐야? 자기를 안에 들여다보고 검사하고 자기를 비판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밑줄 친 부분과 여기를 연결해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 퍼블릭하게 만든다는 건 뭘 의미한다?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학교 시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밑줄진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말로 영어로 적어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니네 뭐라고 말할 거야? 하고 너네처럼 자기 성찰, 자기 이해, 자기 비판 이런 거 다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아를 탐구하고 성찰하게 해주는 일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빈 밑줄이었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가 뭐였어? 일기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자아 성찰과 주체성 형성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즉, 밑줄신 부분은 자기를 관찰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유형 공략편입니다. 왜 28페이지 28페이지에서 자, 2개만 연습 더 해볼게. 미안해. 왜? 자,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글의 주제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 유형은 주제 추론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가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해석해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주제를 고려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제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왜? 아니, 시작. 일번만 불어요.
네. 오 5초. 아, 욕 좀 그만해. 욕쟁이네, 진짜. I see라고 한 거야? 아, 알았다. 이런 뜻이야? 빨리 찍어보자. 5, 4, 3, 2, 1. 찍어, 빨리 찍어. 찍었어? 얘들아, 사실 이 문제 수능 가서 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제가 30초 더 드린 거예요. 그래도 아, 물론 지금 아직 애기니까. 뭐, 여러분 최종 학년 초절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1번이 답이다. 2번. 세 분, 3번. 4번. 5번. 두 분, 나머지는요? 6번인가요? 아가씨 손이 안 들어요. 3번이에요? 아, 3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손 안 들었군요. 하랑이는? 찍신이 왔나? 몇 번? 근데 하랑아, 항상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문 이해했든 못했든 나름대로 결론 내는 게 중요해. 왠 줄 알아? 그래야지 문제 답이 궁금하거든. 몇 번이라 할래? 가은이는 3번. 좋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안 물어봐 주세요. 박초이. 초이. 초아는 뭐라고 했어? 5번. 5번. 좋아요. 그러면 5번. 뭐예요? 답은 6번이에요. 네? 네?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알려드리죠. 왠지 3번일 것 같아. 자, 일단은 우리 밑줄친 부분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해석 자체도 빡쳐. 무슨 말일까?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최고의 좋은 것은 그저 적정하게 좋은 것의 적이다. 뭔 소리야? 최고로 좋은 게 적당히 좋은 게 굿이잖아. 굿. 쎄, 적이래. 둘이 적이라는 거 충돌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 보는 거야. 자, 그래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오졌다리 지졌다리. 그치? 이 정도 고3의 지문의 위험이죠. 일단 가볼게요. Gold plating in the project. 여러분 이 글을 읽었던 모든 선배님들은 이거 다 수능 기출이잖아. 다들 플레이팅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가 보다 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난 알지만 뭔지. 프로젝트에서의 골드 플레이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enhancing, 향상시키는 거래. 뭐를? 예상된 결과를. namely, 즉 다시 말해서 adding characteristics, 특징을 추가하는 건데 어떤 특징? 비싸.
근데 not required. 아무도 요구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어떠냐면 have low added value. 부가 가치가 되게 낮아. with respect to는 뭐뭐와 관련하여 이런 뜻이야. 목표랑 관련해서 별로 추가되는 가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쓸데없이 높인다는 거야. 결과를. 즉 다시 말해서 giving more 더 많이 주는 거야. with no real justification. 실제의 정당함도 없이. 뭐 하는 거 외에는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자기 재능을 demonstrate. 증명하는 거 외에는 어떤 실제적인 정당성도 없는데 giving more. 더 많이 주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읽고 나면 여러분 주제문인지 아니든지 간에 문장이 정리가 돼야죠.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래팅이라는 거 모르면 거래?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자기의 재능을 증명하는 거 외에는 정당한 것도 없는데도 쓸데없이 뭘 해요? 쓸데없이 기대되는 결과보다 더 높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가 있을까? 너네가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영어로 적어오되 20문장 이상이면 된다고 했어. 근데 막 30문장, 40문장 이렇게 하는 거야. 20문장만 넘으면 만점인데 그럼 30문장, 40문장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쓸데없이 20문장만 하면 된다고는 예상된 결과보다 enhancing 높여준 거네? 그럼 그거에 부가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 있어? low added value야. 그리고 어때? 비용적으로도 되게 비싸지. 왜냐면 내가 시간 비용을 많이 썼죠, 걷다가. 맞죠? 그리고 그냥 그거 뭐였겠어? 선생님 저 40문장에 쓸 수 있는 여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골드 플래팅이라고 부른다. 골드 플래팅이 뭐라고 하냐면 도금이라고 해. 도금. 도금 뭔지 알아 여러분? 철이나 구리 같은 거에다가 금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럼 진짜 금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구리만 철만 있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쓸데없이 금을 쳐바르는 거지. 그거를 골드 플래팅이라고 한다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길게 쓴 거 보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예요, 여러분? 골드 플래팅이죠. 그 정도의 느낌은 잡지 않습니까? 가은아, 이 글을 좀 궁금해질 수 있겠니? 우아하게 듣지 말고 치열하게 들죠, 치열하게. 당연히 어렵지. 누가 쉽다 그랬어? 자, 계속 가볼게요. 골드 플래팅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되지 않겠어? 골드 플래팅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쓸데없이 예상되는 결과를 뛰어넘는 거를 골드 플래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나 이만큼 할 줄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증명하는 거 외에는 어떤 당위성도 없는데 giving more. 쓸데없이 더 많이 주는 거야. 쓸데없이 도금을 하는 거지. 그런 걸 골드 플래팅이라고 한다. 난 여기까지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여기서 말하는 best가 뭘까? 알았어. 그러면 질문할게. 그래서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에서 the best 쪽이 골드 플래팅일까? the good 쪽이 골드 플래팅일까? 하나.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싶은 말은 뭐야? 적당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달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자기가 재능을 막 보여주려고 막.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 많이 있잖아. 그 발표하면 PPT 만들지. 그 PPT에 뭐가 들어가면 되더라.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서? 나 PPT 이렇게 잘 만든다. 또는 교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막 쓸데없는 막 PPT 기술 막 집어넣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너네 PPT 개미지옥이잖아. 이거 잘하려고 하면 끝도 없거든. 그래서 끝도 없이 막 잘하려고 막 애니메이션 넣고 막 화려한 막 이미지 막 찾아서 넣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 PPT 잘 완성 못하는 거지. 너네 그런 경우 없어요? 수행평가 잘해봐야지 해가지고 막 도서관에서 책 빌린 거부터 시작해. 책 읽다가 내일까지 제출일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게 골드 플래팅인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골드 플래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흥미로운데 뭐이기 때문에 여기 in other words 한번 읽어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인데 specialist with proven experience and extensive professional autonomy. 증명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연장된 그러니까 많은 전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을 때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딱 주어진다. 그러면 예상된 결과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로 본다? An opportunity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set.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테스트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거야. 수행평가 20문장마다 쓰면 되는데 아싸 좋았어. 이번에 내가 얼마나 영어로 글 잘 쓰는지 보여주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쓸데없이 자기의 테스트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부가가치 없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쓰려고 잘못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therefore 그러므로 a strong temptation 아주 강한 유혹이 있게 된다는 거야. 물론 선이지만 좋은 의도에서 그런 거긴 하지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strong temptation을 꾸며주는 거예요. 투부정사 하려는 강한 유혹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참여하고 싶어? Engage in gold plating. 그 골드 플레이팅에 참여하고 싶어. Namely, 즉 다시 말해서 to achieve more or high quality work. 더 많은 일이나 더 높은 퀄리티의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gratifies a professional. 전문가들을 만족시키긴 하지만 뭐 하지는 않아요? Does not add value. 가치는 없어. 누구한테? 고객의 요청사항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한 건 20문장인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30문장, 40문장 금도금 해가면서 과하게 주는 거야. 근데 고객은 20문장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뭐 하기도 하냐면 이게 되는 거거든 얘들아. 여기 지금 gratifies라고 하는 동사가 1번이고요. remove가 2번이에요. 자, 어떻게 한대요? 가치 있는 자원을 그 프로젝트로부터 제거하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데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more or higher quality work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은 천천히 앞에서부터 읽어보자. 이게 고3 지문의 위험이니까. 자, 그러므로 강한 유혹이 있다. 좋은 의도에서 골드 플래팅에 참여하려는 강한 유혹이 있어. 즉 어떤 유혹이냐? achieve 더 많이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일을 성취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은 전문가들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치만 고객의 요청에는 추가 가치를 부여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치 있는 자원을 프로젝트로부터 제거만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진짜로 무슨 금, 은 이런 자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할 때 얘들아 공짜로 하는 거야? 프로페셔널들이 돈 받고 일하는 거지. 근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고객의 요청 하나, 둘, 세 개를 처리하는 게 맞아? 하나를 쓸데없이 오랫동안 하는 게 맞아? 세 개를 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돈 자원이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세 개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골드 플래팅 하느라고 하나만 한 거야. 그 무슨 자원을 또 낭비한 거야? 시간 자원을 또 낭비한 거야. 그래서 자원을 remove,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아, 여기도 이제 형광펜 해야 되겠지. 자, 여기 골드 플래팅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지.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그거를 진행하는 전문가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요청에는 그 어떤 부가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소중한 자원을 다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최고로 잘하려고 하다가 적당히 잘하는 일만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뭐라고 한 거예요? 최고가 적당히 잘하는 것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 자 그러면 여러분 골드 플래팅에 해당하는 표현을 노란색 한글에서 하고 싶죠? 1번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야? 어디요? Pursuing perfection at work 이걸 말하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는 게 골드 플래팅 아니겠습니까? 2번은 어때요? Raising work quality 까지만?
need to prove oneself도 가지 않아? 자기를 증명하려고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죠. 3번은요? 잠깐만요. overqualified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과도하게 자격을 갖춘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 수준의 수행 평가를 대학원생이 와서 하는 거야. 라는 말인가? 그러면 그것도 골드 플래팅인가?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자격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 와서 낮은 수준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일을 하면 되는 거를 전문가가 자기를 뽐내려고 막 약간 이렇게 오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overqualified specialist를 초대한다고 보기는 남미션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어떨까요? 4번이 넘는 거 같죠? 그 다음에 5번은요. Acquire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해서 a range of는 1년에란 의미에서 많은이에요. 많은 스킬을 얻는 것. 이거는 골드 플래팅은 아니지. 그냥 프로젝트를 위해서 스킬을 연마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은 1번하고 2번 중에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스킬을 얻는다는 거 얘기한 적 없기 때문에 남멘션이고요. 그 다음에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무슨 말일까? 고객의 변화하는 욕구에 반응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 일단 어디가 마음에 안 들게 얘들아? 여기서도 낮추는 거 느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얘기했어 안 했어? 고객의 욕구가 계속 변한다고 했어?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이거 남멘션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질문은요. 오답 유형이 이렇게 2가지 이상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요.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왜요? 퀄리티. 자기 자신을. 그래,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정답 2번이에요. 잘했고요. 맞은 사람. 오, 잘했어. 그럼 1번은 어디서 마음에 안 들어요? 잘했어, 나? 그렇지. 이거 갈등을 유발한다는 얘기한 적 있어요? 없기 때문에 갈등 얘기한 적 없어서 남멘션으로 가져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왜야?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신 웍스입니다. 다음 명령사전풀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건데요. 속링고 약하고 가는 친구들 요거 2개 앞에 시그니처 유형입니다. 꼭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자. 1번. A strong desire to have or do something even though you know you should not.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고 싶어하는 a strong desire. 강력한 욕구입니다. 본문 찾아보세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뭘까요? 저기요. 찾으시라고. 뭘까요? You know you should not.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싶어하는 a strong desire. 강력한 욕구. T로 시작합니다. T. typical. 명사 찾아야지. 찾은적 정의가 명사니까. Temptation, very good. Temptation 몇 번째 줄이죠? Temptation.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유혹. 유혹. Temptation 적어주시고요. 2번째입니다. Something that makes you want. 공통인가? 그죠. Temptation이고요. 2번 가볼게요. 미끄러기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되 필요시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학교 시험 문제 실제 1분 주거든.
이거 맞냐? 맞아? Gold plating in project involves 뭐예요, 여러분? Involves needlessly enhancing the expected results가 되죠. 쓸데없이 올리는 거, 리미하는 거기 때문에 needlessly를 넣어주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which often leads to 뭐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뭐로 이어져요? 뭐로 이어지게 돼요? 필수적인 자원들을 제거하는 걸로 이어지죠. 그래서 본문에서 마지막 줄에 removes valuable resources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표현해주면 돼요. 근데 lead to가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to가 토부정사 to일까요? 전치사 to일까요? 뭐뭐로 이어지다. 하나를 봐. 전치사 아니면 토부정사거든. 웬 접속사가 나옵니까? 전치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remove를. remove thing 이렇게 해야지. removing 이렇게. 그래서 ing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분 드리겠습니다. 옆에 거, 두 번째 거 예세요. 시작. 혹시 형광펜 주실 수 있으세요? 이따 줄게.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 빨리 찍으세요. 5, 4, 3, 2, 1 빨리. 여러분 2분 넘기면 부정행위죠. 자, 1번 갑니다. 2번 3번 4번 5번 4번이면 5번의 게임인 것 같고요. 키위씨는요? 다 못 봤어. 2번 이걸로 할게요. 하은이는요? 5번 이걸로 할게요. 네. 자, 뭐 정답은 이 안에 있겠죠, 뭐, 그죠?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여러분 함수그림처럼 치고 좀 쉬운 문제야. 아까 그 들러붙지 않은 후라이팬, non-stick 프라이팬 정도의 수준인데 괜찮지 않았어? 아니었어. 고3 지문 답지? 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 우리 이것의 사전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 자,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다발 속 번들이 다발이다, 다발. 다발 속 막대기 하나 이런 뜻이에요. 번들이 이런 거다, 번들. 그 너네 요구르트 하나만 팔지 않고 이게 번들로 팔잖아. 이걸 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들 속에 막대기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발. 돈다발 할 때 다발. 꽃다발 할 때 다발. 오케이? 자, 그러면 밑줄 읽어져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Each of these parties own a stick in the bundle. 자, 파티라는 단어 여러분 생일 파티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당 또는 당사자를 의미해요. 파티라고 하는 게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할 때 정당도 파티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처럼 이런 당사자 각각의 어떤 사람들 각각의 파트들을 또 파티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발 뭉치가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스틱 다발이겠지? 막대기 다발 중에서 막대기 하나씩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호사들은 종종 describe A as B, A를 B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own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지 소유권이란 뜻인데 소유권을 a bundle of sticks, 한 다발의 막대기에 비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metaphor, 비유는요 was introduced about a century ago, 약 100년 전에 도입이 됐고요. 그것이 dramatic, 아주 극적으로 transform, 바꾸었다는 겁니다. 법을 가르치거나 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만든 이 metaphor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여러분? ownership을 뭐로 보고 있는? bundle of stick으로 보고 있는 게 이 글의 중심 소재 아니겠어? 그쵸? 이 this metaphor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겠고요. 그거의 중심 소재니까 당연히 여기서 the metaphor, 그 metaphor는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아. 내가 너네 맨 처음에 문법 할 때 내가 와다다다 나갈 때 니네 이런 표정이었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편해졌잖아. 도쿄도 반드시 그럴 거야.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이러한 비유는요 유용한데요. 유용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ownership,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로 보게 해주냐?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interpersonal 무슨 뜻이야? inter라는 것은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 사이에,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의미지. 그래서 대인 간의 이렇게 해요. 대인 간이라고 할게. 대인 간의 권리를 그룹핑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어떤 권리냐?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어떻게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서로 하나씩, 이렇게 만약에 스틱 다발을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씩 뽑아서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put back together, 내가 다시 가질 수도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을 정의했다는 거야. 이해니? 소유권은 뭐라고? bundle of sticks라고. 어떻게도 할 수 있고 뽑아서 하나씩 줄 수도 있고 다시 내가 회수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했어? bundle of sticks라는 게 무슨 개념이 다시 한번 설명했지?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that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여기 부분이 같은 표현으로 이해되는 거죠. 오키도키? 왜? 한 그룹에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나눠질 수도 있고 put back together, 다시 합쳐질 수도 있는 권리래.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한 다발의 막대기에 비유한 거예요. 수빈아, 원래 인생이 쉽지 않아. 어차피 고1 거를 해도 머리가 아플 거고 고3 거를 해도 머리가 아플 거야. 그럼 뭐로 머리가 아픈 게 가성비가 좋은 거야? 고3 거 하면서 딱 한 달만 참아봐. 딱 8번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월 됐을 때 나랑 올림퍼스 1을 딱 해봐. 깜짝 놀랄걸? 선생님, 고등기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진짜 그럴걸? 아, 죄송한데요. 제가 사기꾼이냐고요. 저 사기꾼상이에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 진짜 눈 딱 감고 한 번만 믿어보세요, 진짜. 네. 그런 느낌 안 들면 제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보상해드려요? 어떻게 보상해드릴까요? 요화성을 사드릴게요. 네? 야. 네요. 그런 느낌이 아니면. 뭐 좀 더 읽어도 돼요? 자, 여러분, 독해에서 when이 나오면요. 부연 설명의 시작이에요. 자, 모르고, 그렇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가 It's mine.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In reference to 라고 하는 거를 뭐를 가리키며 이런 뜻이야. 어떤 리소스를 향해서 야, 이거 내 거야.
아씨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You own a lot of the sticks. 너가 막대기가 되게 많은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야? Make up the full bundle. 하면서 땡땡하고 설명해 주는 거지. 뒤에 읽어 안 읽어? 물론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거 내 거야 라는 말은 이 내 거라고 하는 거에 꽂혀져 있는 이 수많은 막대기 있지? 여기 막대기 5개 있잖아.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야.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규민이 거야. 그럼 내가 내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이만큼은 내 거고 하나는 규민이 거야. 근데 규민이랑 내가 반반씩 갖고 있으면 내 거야 할 수 있어? 공동 소유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막대기에 비유했다고. 야 이거 없었으면 설명 어떻게 할 뻔했냐. 이해했어? 니네가 왜 이해 못하는 줄 알아? 부동산이 없어서 그래. 부동산이 없어서 그래. 자,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할아버지 있는 줄 알았잖아. 머리를 그 순간에 넘겼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건물이 있다. 없어?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그 말은 너네가 물려받은 건물이 없다는 거는 니네가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 니네 가만히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 때문에 한 달에 통장에 2천만 원씩 딱딱 꽂혀?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더라. 공부 뭐하러 하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 얼굴이 차은우급이 아니어서. 두 번째, 키가 김부미급이 아니어서. 세 번째, 노래가 아이유급이 아니어서. 네 번째, 춤이 BTS급이 아니어서. 다섯 번째,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죠. 인정하십니까? 네. 네, 저도 그래서 공부했거든요. 아니, 그림은 역대급으로 잘 그리면 되지. 이번에 보니까 16세 누구 그린의 여자애가 그린 거 20 몇 억에 팔렸다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 공부 안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여기 현대미술 하는 거. 갑자기? 현대 미술 맞아 이거? 자, 일단은 이제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판매에 관련된 막대기, 대여에 관련된 막대기,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폐기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그거를 파기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걸 다 말한다는 거야. 내가 이거 박초아한테 뺏은 건데 이거 내가 파기할 수 있어 없어? 왜냐면 이거 내 거가 아니니까 난 이거 디스트로이 할 수 없는 거잖아. 예. 그치? 그게 바로 내 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막대기를 split up, 쪼갭니다. As for, 뭐뭐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땅 조각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부동산이 없어서 그래. 얼마나 경제 공부가 돼 있나 보자. 너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이 100억이야. 당연히 멋진 사람이라면 현금 100억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현금으로 벌어 사는 거겠지. 근데 나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왠지 알아? 그거를 왜 거기다가 100을 그때 갖다 박아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알았어. 나는 너네가 건물주가 되길 바라니까 설명해 줄게. 건물을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할 때 얼마가 있으면 이 100억짜리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130억. 130억 있어야 돼? 대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건물 하나가 100억짜리면 은행에서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주게 최대? 80%까지 대출해주고요. 만약 선생님처럼 내가 그 건물 사는데 나 거기서 내가 영어학원 할 거야 하면 90%까지 대출해줘요. 그러면 이 상가는 내 거지 분명히. 근데 지금 100억짜리인데 은행이 얼마 빌려줬어? 80억 빌려줬지.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맞기는 한데 나는 20억만 넣고 나머지는 뭐야? 은행 돈이지.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어때? 은행 거기도 하지. 뭐라고 돼 있어? 랜드오너 있어. 여기 하나름 있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A bank with mortgage.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뭐라고 적는 거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배관공의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일 컴퍼니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석유가 있는 거야. 맞다.
그러면 내가 소개 직접 할 수 있어? 이거 시추하는 작업에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고급 기술이 필요하대. 그러면은 오일 컴퍼니가 와가지고 대신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광물권을 팔고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그 땅 밑에 있는 광물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어때? 땅은 하나지만 이 안에 소유권을 이 막대기를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으로 split up 쪼개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이 당사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그 번들의 막대기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거다. 즉 무슨 말이야? 소유권이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나눠져 있다. 나눠졌단 말이 어디 있었어? split up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럼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풀리잡이 어딨지? 답이 어디 있어요? 4번? 4번은 왜? A building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 자, 일단은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얘들아, shared는 마음에 들거든? equally 마음에 들어? 누가 공평하게 나왔다고 했어? 남멘션이야, 그치? 그 다음에 테넌트도 마음에 안 들어. 왜? 테넌트만 소유해? 아니 테넌트는 세입자인데? 은행 그치. 그래서 TS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5번 5번. A piece of land. 조각이 한 조각의 땅인데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자기 거라고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5번 자기 거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 있는데 주장은 할 수 있어. 100억짜리 건물을 나수빈이 80억의 대출을 일으켜서 비록 은행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나수빈 거야. 뭐야 그럼 근데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야? 은행도 가져간 거죠. 막대기를 하나 가져간 거야. 그러면 아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주장할 순 있는 거야. 다만 주인이 여러 명인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자투르야. 그러면 그 다음 아까 전에 규민이 몇 번이라고 했지? 2번이라고 했지. 자, 2번 한번 해볼까? Priority to legal claim the real estate. real estate가 뭐게요? 진짜 부동산이야, 부동산. 2번이다 부동산. 그러니까 위에서 뭘 비유했으니까 땅.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 어때? priority는 우선권이라는 뜻이야. 우선권. 그 땅을 법적으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 얘기 안 줘? 없죠? 누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냥 이 막대기를 나눠 가졌다니까. 그러면 1번? 3번? 어디 가볼까? 3번 3번? 권리야. 뭐 할 수 있는 권리?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 이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재산의 한 가지 측면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번 3번이지? 네 1번은 어디에 마음에 들어요? Develop the resource에서 자원을 개발한다. TS. 자원 개발을 누가 하기는 해? 누가 하기는 해? 그래, 플럼버도 할 수 있고 오일 컴퍼니도 하지. 근데 일부의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번 한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 너무 신난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봐. 랜드 오너라고 해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땅의 소유권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예시가 등장했기 때문에 각각의 파티, 이해 관계자는 재산의 일부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가볼게요. 다음 영영사전 뜻풀이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본문을 찾아보세요. The act, state or right to possessing something. 뭘로 시작해요? 잠깐만요. 행위이거나 상태이거나 권리예요.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행위나 상태나 권리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소유나 법적인 통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오로 시작하는 뭐예요? ownership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다 찾아보세요. The bundle of stick metaphor 는 explain 설명해 줍니다. ownership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권리? 어떤 권리?
that can be shared among different people. 각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권리이면서 각각이 특정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 한다는? 뭐 대여를 해준다거나 판다거나 하는 이런 소유를 특징이래. 특권을 각각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 무슨 권리? 본문 찾아보면 되게요. 본문 찾으라고 할 때 찾아야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앞에 뭐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너무 쉬우지 않아?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권리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 shared일까요? 뒤에 shared가 있는데 앞에가 또 shared일까요? 무슨 권리일까요? separate일까요? 세연이는 뭐라고 생각해? separate? 민재는? 말해줄 거야? 새침대기야? 어? 어? 아 찾고 있다고. 하랑하랑. 하랑이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네. 하랑이 이름이? 아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호랑이 귀여워서 아 하는 뭐야 하? 하얀 호랑이. 너무 예쁘다 이름. 근데 실제로 하얗기도 하잖아 하랑이가. 다시 볼게요 여러분. separate면 separate. 본문에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이라고 했지 그치? 요거 그대로 써도 되고요. 이거 형용사로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쓰게요? separate. 나 하나 당부만 해도 되니? 얘들아 여기 퍼레 있지? 요 단어가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옷이랑 댄스랑 노래랑 이런 거 준비해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parade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prepare 할 때 prepare 들어가 있죠? 그죠? 나 이거 왜 얘기한 줄 알더라? 너네 parade 스펠링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그러면 제발 학교 시험 나왔을 때 separate라고 안 쓸 자신 있어? 안 쓸 자신 있어? 이거 애들이 요 A를요 자꾸 E로 써와요. 근데 이 separate 할 때 parade에서 왔어 얘들아. prepare에서 왔다고. 알겠지? 됐어. 자 다음번 숙제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첫 번째 숙제는요. 어디까지예요?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있죠? 32페이지에서 너는 책이 없지? 네. 8문제 있잖아요. 그쵸? 아니야 숙제 두 가지야. 8문제 있죠? 네. 8문제 몇 분? 15분. 아니 1시간. 한 문제에 2분 드릴게요. 그럼 몇 분이에요? 16분. 자 하나 더 있어요. 뒤로 쭉 가면 실전 문제편 있어요. 실전 적용편. 실전 모의고사 1회 돼 있습니까? 어디요? 실전 모의고사 1회. 그러니까 140쪽. 몇 문제 있어요 여러분? 9문제 있죠? 거기 140쪽부터 어디까지예요? 140부터 148까지인데 거기 타임 리밋이 140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몇 분으로 돼 있나요? 14분? 14분 만에 풀어오시면 됩니다. 5분 거리. 네? 5분만 찍어야 돼. 그럼 일단 우리끼리 하자 다시. 여기 14번 써있긴 하지만 한 문제 2분 하면 얼마? 298? 20분. 298인데? 298 아니야? 2구 20분. 아 2구 20분. 2920이구나. 그러면은 저는 20을 싫어하니까 18분으로 하겠습니다. 19분. 18분? 아씨 문법 떼야 되는데 니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또 첫날은 오래 걸리지? 원래 그런 거잖아. 쌤 화장실 한 번만. 안돼. 1분만. 안돼. 여기 영상 좀 들어왔어 얘들아? 그거 너 갔다가 우리 수업하고 있을게.
근데 영상 좀 들어왔어? 아까 들었다고 했지? 그래서 어렵다고 했지? 왜?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니네 어차피 시험도 봐야 되고 해서 집에 갈 생각으로 꿈도 못 꾸잖아, 그치? 지금 아니면 언제 공부하겠니? 하하하하. 자, 영어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무역할 때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가 굉장히 상당히 엄청나게 발달을 한 언어다. 그래서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1번 문제에서 대시냐 도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단숨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타고 도즈 하면은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게요? 수식을, 그렇지, 단복 받을 수 있는 유의한 대명사다라고 얘기했었죠? 어허, beautiful you, handsome him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여기 바로 위에서. 그쵸? 그래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타고 도즈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뒤에 수식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왜 쉬운 거야? 딕셔너리를 받고 있어서 단수 바로 대수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a few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는 거. a little은 셀 수 없는 거. 뒤에 보니까 peace and quiet 어때요? 없는 거. 그래서 a little peace and quiet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와 더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는 우리말로는 부정관사라고 하던가요? 더는 우리말로 정관사라고 하던가요? 부정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관사는요, 정해져 있다죠. 그러면 정해져 있다, 아니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 정해져 있는 거야. 하랑아, 저기 문 좀 닫아줄래? 하면 너 어느 문 닫을 거야? 이 문 닫을 거 아니야? 가은아, 하늘 좀 봐봐. 그럼 내가 말한 하늘이 너가 말한 하늘이야? 맞죠? 그런 것들은 다 덜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세상에 참 쌀은 많은데요. 어떤 쌀이에요? 쌀인데 어떤 쌀이에요? 우리 집에 배달된 쌀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되죠. 왜 안 되게요? rice가 뭐니까? 쌀이야. 영어는 어떨 때 못 세냐면 이만해도 그거고 이만해도 그거면 셀 수 없다 생각해. 빵 왜 못 세는 거야? 요만해도 빵이고 이만해도 빵이니까. 피자 왜 못 세? 이만해도 빵이 피자고 이만해도 피자니까. 물 왜 못 세? 이만큼 있어도 물이고 이만큼 있어도 물이니까. 돈 왜 못 세? 1원도 돈이고 1억도 돈이니까. 그 못 세는 거야. 두 번째 어떨 때 못 세냐? 세다 빡치면 못 세요. 세다 빡치면 못 센다고. 설탕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야 있지만 빡치잖아. 소금 셀 수 있어 없어? 못 세는 거야. 왜? 세다 빡치니까. 너네 쌀알 셀 수 있어? 그거 셀 수 있으면 조회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쌀은 못 세는 거야. 왜? 성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못 세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다면 하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더를 붙여준다. 더는 세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셉니다. 셀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져 있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세다 빡치는 거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much냐, plenty of냐 물어보고 있는데 much는 어떨 때만 쓸 수 있어요? 어우, 뚱뚱해라. 셀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고요. plenty of는요.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거나 다 상관없는데 쿠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초콜릿은요? 왜 못 세? 근데 쿠키 하나 먹었다 두 개 먹었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전개예요. 근데 영어는 개별화할 수 있으면 셀 수 있어. 그래서 piece of bread, a loaf of bread 표현하긴 하지. 아니 쿠키는 셀 수 있대. 아니 쿠키는 정형화돼서 나오잖아 얘들아. 아니 사람이 만들면 또
너 애기 안 껴봐서 그래. 그 쿠키 부러지면 애가 얼마나 우는 줄 알아? 부서지면은 그것도 쿠키 아니에요? 가루도. 가루는 세다 박치잖아. 아무튼 쿠키는 못 세. 아니 셀 수 있어. 근데 초콜릿은요? 아니 걔네들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 할 말 있어? 그 다음에 초콜릿 셀 수 있어 없어? 초콜릿은 못 세. 이거만 해도 초콜릿이고 이거만 해도 초콜릿. 아니 말하다 보니까 되게 자기적이다 이거.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를? 살 수 있는 걸 없는 게 뭐가. 그래서 셀 수 있거나 없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누가 있다? 플랜티 오브가 있다. 아니 액체는 이해가 가거든요. 어. 근데 막 쿠키, 빵, 쌀 이런 건 이해가 안 가요. 빵은 셀수 없는. 그러니까 빵 자체는 셀 수 없는데 빵 빵 조각은 셀 수 있지. 슬라이스나. 그것도 셀 수 있는 거야. 작은 슬라이스도 있고 큰 슬라이스. 그것도 셀 수 있는 거지. 슬라이스 쿠키를 어? 그건 변태 아니냐? 쿠키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슬라이스하는 거는 이렇게 세로로 자른다는 건데 아니 뚱뚱. 인내심이 대단하네. 아니 뚱뚱한 쿠키만 슬라이스 할 수. 아 뚱카롱은 전제하지 않은 거예요. 아 왜? 뭔 소리지? 그런가 보다 해. 왜냐면 셀 수 있냐 없냐를 학교 절대 안 물어봐. 알았지? 아니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S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아 이거는 셀 수 있잖아. 얘들아 왜 그래? S 붙었지? 그러면 넘버로 가는 거야. 정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게 몇 개짜리 정보예요?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서 셀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it하고 원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이때 it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킬 때 쓴다 그래서 지시대명사라고 하고요. 원은요, 여러분,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가 나한테 우선 하나를 줬는데 근데 아무거나 우선 하나가 부러진 거야? 그 사람이 준 그 우선이 부러진 거야?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럴 땐 it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an umbrella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e하고 mine의 차이는 뭐예요? me는 나, mine은 내 거. 그러면 그 맨 위에 선반에 있는 dish, 접시가 더 비쌌어. 뭐보다? 나보다? 너무 슬프잖아, 나라고 하면. 그러면 뭐겠어? 탑 쉘프에 있는 dish랑 내 접시랑 이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선으로 판단하세요. 자존감 낮은 사람 미로 갈 수 있으나 교과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테이블 매너,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식탁 예절? 이런 것들 되게 민감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경 안 쓰거든. 이렇게 될 거거든. some이라는 것이 some people의 줄임말이면 뭐로 봐야 돼요? other people로 와야 되겠죠? 그때 바로 가리키는 게 뭐예요? others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왜요? 네? 네? 왜냐고 물으신다면 other people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complained about late deliveries. 그러니까 배달이 늦게 돼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요거 혹시 기억나요?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 딱 한 번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분당에서 내신하면서. 그거 나온 적은 있으니까. 선생님 뭐라 했어? 관사, 지사, 소유격은 명사 앞에 한 번에 쓸 수 없다. 관사, 지사, 소유격은 한 번에 쓸 수 없다. 그래서 관사, 소유격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뒤에 of mine에서 소유대명사를 뒤로 보내서 a friend of mine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관사, 지사, 소유격은 한 번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된다? A customer of ours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문법 문제는 안 나오는데 독해에서 해석할 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너무 슬프잖아. 제니한테 생일 선물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녀가 샀는데 그녀 스스로를 위해서 샀겠죠? 그래서 self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o에다가 네모쳐야 되겠죠? 두 개라고 했을 때 하나를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요? 디아더로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더가 붙으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더가 붙으면 나머지 전부. 왜냐면 더는 정해져 있는 거라서
하나를 원이라고 부르면 나머지 하나 자동적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디어더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어나더는 on 더하기 other의 줄임말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하나. 그래서 어떤 표현, 어떤 맥락일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추가할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런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시험 보세요. 네네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12월 2회차거든요. 여기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영상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얘들아 링크 하나 보내줬잖아. 받았어? 좀 앉아볼래? 앉아볼래? 엉덩이가 뜨거워? 그 영상에 링크 같이 보내준 거 봤어? 거기서 진도표 봤어? 봤어, 못 봤어? 쌤, 저 링크 못 잡아서 수빈이랑 봤어요. 맞아요. 저 영상에 안 왔어요. 무슨 말이야? 영상에 안 왔어요. 무슨 말이야? 카톡으로 영상 오지 않아요? 그 영상에 안 왔어요. 어?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이게 안 왔다고? 아니, 제가 제 카톡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왔다고? 네. 아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영상 항상 넣어놓을 테니까 말하지 않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영상도, 독해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안 왔네? 그래가지고 얘랑 봤어요.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다시 보내줄게요. 근데 보긴 했어요.